더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이거예요. 의료 인력 쏠림 현상. 무슨 얘기냐? 2024년 상반기에 레지던트 1년차가 지원한 데이터를,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보면 안과 172.6%, 재활의학과 158.8%, 정형외과 150.7%. 이 안과는 왜 이렇게 지원율이 많아? 백내장 다초점 렌즈,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도 안과 병원에서 해주잖아요. 정형외과 의사 페이닥터로 고용해가지고. 안과 원장만 되면 돈을 벌 수 있어. 다 안과 지원하는 거야. 중증 외상학과 지원 안 하지. 돈 못 버니까. 거긴 다 급여거든. 건강보험. 비급여를 많이 해먹을 수 있는 쪽으로 의료 인력이 쏠림이 벌어지고 있다. 이쪽으로는 의사들 지원이 넘쳐나는데 필수 의료, 소아청소년과는 출생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소아과는 웬만하면 비급여 치료가 없어요. 웬만하면. 대부분 급여 치료거든. 심장, 혈관, 흉부,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일 높은 게 심혈관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돈 벌기 쉽지 않죠. 근데 흉부외과 의사들이 심장 질환 진료하는 애들인데 그런 의사가 적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살아나기 힘들어요. 의사가 없어서, 전문 의사가 없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67.4%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실손보험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개몽당했어요. 이게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 5세대 실손 출시 배경을 한번 볼게요. 4세대만으로 충분할 것 같았어요. 또 백내장 같은 거 다 막을 수 있고 입원 의료비 막고 통원 의료비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2025년 5월 13일에 배포한 2024년 1년간 실손 의료보험 사업 실적이라는 데이터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입원 의료비를 막기만 하면,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를 막기만 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은 대부분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2024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이 지급한 보험금은 15조 2천억에 달합니다. 15조 2천억. 근데 전년 대비 8.1%가 증가했어요. 어떻게 증가했지? 이렇게 판례를 막았는데 증가된 요인의 주요 항목은 비급여 주사제 2조 8천억이 나갔고요. 도수 치료 등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 2조 6천억이 지급됐어요. 전체 보험금, 전체 실손보험금 보험금에 이 두 가지 치료 비용이 나간 게 35.8%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 환자 등에 대한 지급된 보험금이 1조 6천억밖에 안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발생 비용이 전체 지급된 보험금의 35.8%에 해당한다면 이것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대비 약 30에서 50%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겠구나. 이제 웬만한 고가의 치료는 입원 의료비를 안 주고 통원으로 주면 되니까 입원 필요성으로 물고 늘어지면 되는데, 이런 건 통원으로 해도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규모가. 이거를 막자. 그래서 5세대는 얘들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죠. 비급여 비중증 특약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걸 보장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수 치료, 체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 치료를 몽땅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MRI 이런 거 빼는 게 아닙니다. 도수 치료, 체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주사 놔주는 거 있잖아요. 뭐 괜히 어깨 그런 거랑 비급여 주사 치료, 그냥 링거 꽂아놓고 뭐 저기 영양제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장 대상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비중증 비급여 특약 가입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엄청 내려가는 거죠. 물론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아예 가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증 비급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4세대보다 약 35에서 50% 절감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아까 우리가 작년에 발표한 데이터를 봐도 얘네가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들이니까. 실손계약 한 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또 재밌는 게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1세대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이 3세대나 4세대 가입자에게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 대비 2배에서 3배 더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1세대 실손 가입자들을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이 굴레를 막기가 힘들겠구나. 특히 1세대는 100% 보장이니까 자기 부담감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비급여 의료행위를.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3세대나 4세대 대비 2~3배 수준에 해당한다. 1세대 실손을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도 영향을 받을 거고 의사들의 실손보험 이용해서 해먹는 건 점점 더 증가할 거고, 문제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재가입제도가 없거든. 그래서 1세대 실손을 재가입처럼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숙제가 생긴 거예요. 금융당국한테. 정확히 말하면 금감원도 아니야. 모든 정부 부처예요. 합동 대응하고 있거든요, 지금. 심평원까지 다. 실손보험 관련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보면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7년에 4조 8천억이 나갔는데 2023년이 되면 8조 2천억이 나간다. 2배가 됩니다. 이거를 막지 않으면 더 이상 실손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총 비급여 진료비가 20조 2천억인데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그중 40%를 8조 2천억을 실손보험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는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실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고, 따라서 쓸데없는 급여 의료비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비 때문에. 근데 그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지급시키는 가장 주범은 1세대 실손이다. 그러니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1세대 가입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80세가 되면 60만 원이 된다. 보험료가. 15,000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개혁하는 건 그들에게도 이익이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보험회사를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이거예요.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급여 중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가 주로 적용되는 의료는 대부분 필수 의료예요. 이 사람이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꼭 받아야 돼. 그게 필수 의료인데 그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은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그걸 흉터가 안 남게 레이저로 해. 그럼 이게 비급여가 되는 거야. 흉터가 남을 수도 있지만 되게 저렴하게 치료를 해줘. 그게 건강보험 급여의 목적이죠. 필수 의료. 필수 의료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죠.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니까 그걸 많이 한다고 병원이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 그럼 필수 의료는 아니거든. 안 해도 되는 건데 흉터가 안 남는 방법을 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의료 인력의 쏠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2024년 상반기에 레지던트 1년차가 지원한 데이터를,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보면 안과 172.6%, 72.6%가 초과 지원한 거예요. 안과 의사 하겠다고. 재활의학과 158.8%, 정형외과 150.7%. 이 안과는 왜 이렇게 지원율이 많아? 백내장 다초점 렌즈,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도 안과 병원에서 해주잖아요. 정형외과 의사 페이닥터로 고용해가지고. 안과 원장만 되면 돈을 벌 수 있어. 다 안과 지원하는 거야. 중증 외상학과 지원 안 하지. 돈 못 버니까. 거긴 다 급여거든. 건강보험. 비급여를 많이 해먹을 수 있는 쪽으로 의료 인력이 쏠림이 벌어지고 있다. 재활의학과 뻔하죠.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 이런 거. 정형외과도 마찬가지. 이쪽으로는 의사들 지원이 넘쳐나는데 필수 의료, 소아청소년과는 출생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소아과는 웬만하면 비급여 치료가 없어요. 웬만하면. 대부분 급여 치료거든. 심장, 혈관, 흉부,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일 높은 게 심혈관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돈 벌기 쉽지 않죠. 산부인과 의사가 67.4%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실손보험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개몽당했어요. 이게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비를, 물론 이제 소비자는 잘못이 없어요. 이걸 악용한 의사들의 문제인데 의사들도
개원이들은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 이 과를 지가 지원하겠다는데. 문제는 실비를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지 않으면 의료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5세대 실손으로 개혁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금감원이 만들지 않고 정부 부처 다 같이 만들었어, 이걸. 보건복지부니 뭐니 다 달라붙었어. 그래서 심평원이 척추 디스크 환자가 신경성형술을 한 걸 입원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통원밖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보험회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제 입원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요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MRI 찍어보려고 싶을 때 입원시켜줬잖아, 하루. 전날 들어오라고 해서 입원시키고 그 다음날 찍었잖아요. 입원 의료비 청구 막 그랬잖아요. 이제 다 인정 안 해요, 보험회사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1세대 실손을 바꿔야 돼.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 내란이 실패하기 전에 금감원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1세대와 2세대 초반에 가입한 사람들 실손보험 약관에는 재가입 제도가 없다. 상관없다. 법을 바꿔서라도 강제로 갈아태운다. 이게 걔네들 생각이었어요. 내란이 실패한 다음에는 스탠스가 바뀌었죠. 강제로 하는 건 못할 것 같고 특정한 이익을 주고 계약을 매입하고 5세대로 바꿀 수 있게 해주자. 특정한 이익을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이제 재매입 제도가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계기가 됩니다.